안녕하세요. 생활수지침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약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화약체질이나 비만체질이나 모두 건강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잘 파악하셔서 이 비만과 화약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산모와 태아, 그러니까는 아기를 가지면서 분만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이를 갖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분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니 늦둥이 보는 재미니 해서 그 아기 갖는데 대단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갖게 되면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설레임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약간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임신을 했을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복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지요법이 아주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불안함과 초조함은 둘째 아이보다는 첫 아이 때 아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안함을 갖고 또는 설렘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가지면서 산모가 가장 먼저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뭐니 해도 입덧입니다. 그래서 이 입덧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산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입덧이라는 것이 그 개인차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심해서 입덧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까지 하는 그렇게 개인차가 심합니다. 대체적으로 입덧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임신 후 2주 때부터 느낀다고 그러죠. 2주 후에 시작이 돼서 거의 평균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기간도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2주 지나서 3개월 지날 때까지 입덧 전혀 못 느끼신 분도 있고요. 심하시면은 또 1년 내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 내내 입덧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그냥 미슥미슥하고 구역질만 조금 나다가 많은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먹는 대로 다 토해가지고 또 주사에 아주 연연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입덧 관리를 할 때 수지요법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역시 또 손을 이용하죠. 그런데 손을 이용해서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수지침이나 사암봉이나 뜸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시죠. 그래서 이제 수지침보다는 서암봉이나 서암뜸 이걸 이용하게 됩니다. 우선 손을 보시면서 손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손을 보시면은 이 위치가 A8번인데요. 이 A8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A8번의 위치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1번하고 16번을 이어서 딱 정중앙의 위치고 우리 배꼽에 해당하는 위치죠. 자, 이 위치를 우선 정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이어서 만나는 이 아랫무늬 점 가운데가 A16번이에요. 그래서 A8번과 A16번을 우선 정하시고요. A8번과 16번 사이 정중앙을 A12번을 정하시게 돼요. 그래서 A8, 12, 16, 이 18번을 쓰셔도 좋습니다. 가슴 중앙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 가슴이 많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A18을 쓰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미습거리고 구토증을 억제해주는 가장 좋은 자리가 K9F4라는 자리인데요. 이 K9F4번의 위치는 K9번 자리 우선 4지 2절과 3절 중앙을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부터 4분의 1 내려오는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F4번은요. 5지에서 3절 중앙과 손톱 밑을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부터 4분의 1을 올라오신 점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K9번이고 F4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8, 12, 16, 18번, K9, F4번 이 5점의 위치가 아주 그 좋은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다가 한 자리만 더 추가를 시키려면 손등에서 B19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19번은요. 1절과 2절, 3절 있으면 뚝 이렇게 약간 굽히면 2절 메디가 보이죠? 정중앙에 붙여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점을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A8, 12, 16, 18점과 K9점이요. 4분의 1 내려온 점, K9점, 그 다음에 F4점, 그 다음에 뒷면에서
B19번이라는 점인데요. 가운데 손가락 2절 정중앙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다가 좌우 동일하게 서한봉을 붙여주시면은 아주 입덧이 잘 예방이 되는데요. 주로 미습거리고 구토 증상 나는 그런 증상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때부터 오랫동안 입덧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점을 관리를 하시면은 쉽게 입덧에서 고생을 안 하고 잘 영양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입덧을 하실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그 태아의 어떤 영양 부족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임신 초기 즉 2주에서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생기는 입덧은 과히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산모가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입덧은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8번이 손바닥에서 정중앙의 위치가 되죠. A8번과 12번, 16번, 18번의 위치가 됩니다. 18번은 이 가운데 손가락 1절과 2절 이어서 딱 가운데 부분이 되겠죠. 우리 가슴 부위가 됩니다. 자, 이 위치와 K9번은 4지에서 3절과 2절을 이어서 서로 4등분을 해서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온 자리가 되고요. F4번은 새끼손가락 정중앙 3절에서 손톱 밑까지 이어서 서로 4등분해서 4분의 1 올라간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A8, 12, 16, 18, K9, F4의 위치와 손 뒷면에서 가운데 손가락 2절 정중앙점인 B19번 자리를 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금 입덧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서한봉이 없으시다고요? 서한봉이 없으시면 집안에 있는 쿠킹 호일 있죠? 그것을 은단할 만하게 말아서 그 집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위치에다가 붙여보세요. 아주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려면은 그 서한봉을 구입하셔서 꾸준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입덧이 해소되기 시작하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식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입덧 해소가 돼서 편안한 시기에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이 3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또 그 산모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산이에요. 유산에 대한 불안감, 또 유산을 좀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유산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임신 후 3개월에서 5개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역시 그 편안하게 정신적으로 뭐 안정감을 갖는다든지 뭐 안정하도록 휴식을 취한다든지 적당한 음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섭생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수지요법으로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위치는 서한봉도 좋고 서암뜸도 좋은데요. 태아가 3개월 이상 되면서부터는 서암뜸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뜸을 하시고 나서 서한봉을 이 위치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손을 보시면서 이 위치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입덧은 A8 윗부분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유산 관리를 하실 때는 아랫부분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손바닥 아랫부분에 여성의 자궁이 있지요. 그래서 그 자궁 부위를 우선 보시겠는데요. 자궁 부위는 A1번의 위치를 우선 정하세요. 주름에서 5mm 올라온 위치요. A1번을 정하신 다음에 A8번 중앙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A1번과 A8번을 서로 7등분을 하세요. 7등분을 하면은 여기서 7등분 해서 1등분, 2등분 해서 올라오시면 A4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4번과 A5번과 A6번 이 위치가 여성의 자궁이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A4번, 5번, 6번 위치에 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이럴 때 1번이나 8번을 곁들여서 해주시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A4번, 5번, 6번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하나씩 놓고 뜨셔도 좋지만 이 옆에 부분에다가 하나씩 더 놓고 뜨셔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한봉을 붙여주신다면
돌기가 하나인 1호짜리를 붙이시는 거 좋겠지만은 6호짜리를 넓은 돌기가 많은 이걸 붙여주면은 옆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자극이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여성들한테 아주 좋은 자리가 F6번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자궁질환 또는 자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리가 F6번인데, 자, A4번, 5번, 6번을 하신 다음에 F6번은 새끼손가락 2절 매디와 3절 매디를 서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 매디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이 F6번을 관리를 해주세요. 자, 손바닥 앞면에서는 4번, 5번, 6번과 F6번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점을 관리하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손등 관리점이에요. 그래서 손등에서는 어느 점을 관리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손 여기 매디에다가 뼈에다가 손을 놓고 쭉 이렇게 밀고 내려가 보시면은요, 손목 가까이 가서 아주 쑥 들어가는 점이 하나 나와요. 이 쑥 들어가는 점이 우리 항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문점하고 이 점하고 이어서 가운데가 허리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엉치혈이 자궁하고 관계되는 자리는 이 부위가 되는데요. 이 부위 중에서 자, 이 항문에 해당하는 점이 B1점이고 이 점이 B14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점이 B7점이 되겠지요. 이 B7점과 B1점이 다시 가운데 점이 B4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4점과 7점을 같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B4점은 자궁의 신경과 관계 있는 점이고 B7점은 유산으로 인해서 잦은 출혈 같은 것을 방지하는 점이에요. 서한봉도 좋지만 뜸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손바닥 앞면에서 A4번, 5번, 6번의 위치와 새끼손가락에서 F6번의 위치를 쓰시게 되고요. 손등에서는 돌리셔서 B1번을 먼저 치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B14번 치열하셔서 딱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럼 B7번이죠. 이게 유산 방지 잦은 출혈이 나타났을 때 쓰는 자리죠. 그 다음에 이 B7번과 B1번의 딱 가운데 자리가 B4번이 됩니다. 이것은 자궁하고 관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 B4번, B7번,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F6번을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자리에다가 서암뜸을 하루에 1회 내지 2회 정도 뜨시면서 서암봉을 꾸준히 붙여보세요. 서암봉은 이제 주무실 때 붙이면은 밤새도록 붙일 수가 있어서 좋겠지요. 이럴 때 이제 서암봉 색깔이 은색과 금색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출혈이 조금씩 일어나거나 허약한 사람들이 또 유산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은색보다는 금색 서암봉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뜸을 1 내지 2회 정도 이 자리에 떠주시고 그 다음에 서암봉을 붙이시는데 손등에다가 뜸을 뜨실 때는 밑에 접지 까는 게 있어요. 그 접지를 2장씩 깔아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지요법에서 뜨는 뜸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뜸을 뜨지요.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아야 또 꾸준히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뜸을 떠주시는데 이 자리 역시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익혀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에서 이 A4점 보시죠. A4점과 5점, 6점이 우리 자궁이 위치한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를 치열을 하실 때는 A1번과 8번을 7등분 하시면은 이제 이 A1번에서부터 2, 3, 4, 5,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꾸준히 서암봉이나 뜸을 뜨시고요. 이 손에서 F6번이 빠졌습니다만 F6번은 새끼손가락에서 3절과 2절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4분의 1 내려온 점을 치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4번, 5번, 6번, 8번, F6번의 위치를 손바닥 안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손등에서는 B4번과 B7번인데 이 위치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조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치열하실 때는 이 뼈에서부터 손을 대고 쭉 이렇게 내려오세요. 손에 압박을 하면서 내려오시면 손목 다 가는 지점에서 쑥 들어가는 점이 나와요. 그 지점과 이 뼈와 2등분을 일단 해서 B7번의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이 쑥 들어가는 점이 B1점이거든요. B1점과 B7점의 중앙점을 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4점은 우리 자궁에 관계되는 그 뒤에서 척추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넘어졌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임신자들이 유산을 했다는 경우 여기에 있는 뼈를 다치게 됩니다. 4번, 5번 요추 정도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해주시고, 그 다음에 B7번은 그 유산으로 인해서 잦은 출혈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관리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B4번과 B7번을 꼭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A4번과 5번, 6번, 8번, 그 다음에 F6번하고 B7번과 B4번의 위치를 유산 방지를 위해서 하루에 서암뜸 2번 정도, 또 이 위치에다가 서암봉을 붙이는데, 이때 4번, 5번, 6번 위치는 옆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광범위하게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산의 위기를 이제 넘기셔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식욕도 나고 상당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별로 불편함이 없이 이제 지내시게 되는데, 이때부터 정말로 산모가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살트임이에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한번 살이 터지면은 아주 나이 들어서 그거는 다시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트임을 미리미리 한 4, 5개월 지나서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요법으로 임신자들이 살트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걸 관리할 때는 어떤 그 복부의 크림이라든지 또는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가벼운 마사지 해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주로 살트임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하복부 주변이라든가 허벅지 윗부분이라든가 또 유방이 유선 발달로 인해서 많이 팽창되기 때문에 유방 부위에 살트임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바닥에서도 이제 손 아랫부분이 하복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부분은 새끼손가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방의 부위가 또 이제 가슴 부위에 있으니까 그런 부위를 뜸이라든지 사암봉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자, 우선 손을 보시면서 그 부위를 한 번 더 익혀보시겠습니까? 자, 우선 하복부 살트임을 한번 그 위치를 익혀보시죠. 자, 하복부는 손에서 어디예요? 1번에서 8번 요 아랫부분이 하복부죠. 그래서 주로 이 하복부 중에서도 반절 중에서도 이쪽보다는 밑에 부분에서 살트임이 많이 일어나니까 서암봉을 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유산방지 혈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위치에다가 쓰는데 조금 옆으로 광범위하게 써주시면은 복부 전체, 하복부 전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서암봉을 이제 A선에다가 하나를 붙이고 그 옆선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3줄 정도를 붙이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쿠킹 호일 같은 것을 이렇게 붙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하복부 살트임을 서암뜸이라든지 서암봉을 이용해서 예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방 부위는 어디에 있느냐면 가운데 손가락, 이게 가슴이거든요. 이게 명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16번 자리하고, 자, 가운데 손가락 2절 아랫무늬하고 이어서 딱 가운데가 가슴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 정중앙에 양쪽에 내 유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꾸준히 이제 뜸을 떠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의 살트임이 예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허벅지 부위는 이 부위가 되죠. 새끼손가락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둘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3개를 다 붙이셔도 되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꾸준히 뜸을 하시고 서암봉을 붙여주시면은 허벅지 살트임이 이제 예방이 되지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하복부 부위니까 여기서는 좀 광범위하게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줄을 붙여 놓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더 붙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하복부 살트임을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유방의 살트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가운데 손가락 아랫무늬와 이제 2절 아랫무늬를 서로 이어서 그 다음에 양쪽 중앙 양쪽에 이제 유방의 자리 살트임을 예방하는데, 이 자리를 임신 중에 관리를 해주시면 살트임뿐만 아니라 나중에 초유 분비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이 자리는 초유 때. 그래서 이 자리 유방의 살트임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 살트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제 쓰시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서암봉도 좋고 이제 서암뜸을 뜨시게 되는데, 물론 침도 좋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침은
그 임신자들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리 조금 찌른다 하더라도 따끔거리고 아프게 되죠. 그래서 침은 가급적 쓰시지 않고 서암등과 서암봉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역시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살팀과 유방관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하복부 살팀으로 이제 쓰는 자리가 됩니다. 유산방지 때 썼던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4번, 6번, 8번을 쓰시면서 이 옆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장해서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복부의 살트임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유방의 살트임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자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유방의 살트임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유선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벅지 부위가 이 부위도 되는데요. 이 부위를 쓰시는 거나 이 부위를 쓰시는 거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허벅지 앞 정중앙이 되고 이 부분은 허벅지 뒷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뒷면도 많이 트이거든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관리하셔도 되고 이 앞면 중심으로 관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복부 살트임, 자, 유방의 관리, 그 다음에 허벅지 관리, 이렇게 해서 그 살트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마사지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시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태아하고 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나중에 분만을 다 하시고 나서 나중에까지 이 흔적이 남아 있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임신 중에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신 과정에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까지 관리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신하면서 생리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 그 임신자들이 겪는 고통이 입덧 하게 되죠. 그래서 입덧으로 예전에는 또 임신을 했는지 이렇게 안 했는지 알 정도로 입덧은 아주 뚜렷하게 임신자들만 갖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하지 않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산모, 태아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니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지요. 임신자들은 무엇보다 약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든지 불편 증상이 나타나면 참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자, 이럴 때는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우선 입덧은 자, 다시 한번 익혀보시겠어요? 입덧의 위치. 자, A8, 12, 16, 18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 K9, F4 여기까지가 손바닥 앞면이었죠. 그 다음에 손등에서 B19번 자리. 자, B19번 어디였어요? 가운데 손가락 2절매디 중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치 A8, 12, 16, 18, K9, F4, B19번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덧이 거의 지날 무렵인 3개월, 5개월 사이에 접어들면 유산의 불안감이 있다 그랬어요. 이때 가장 많이 유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관리할 때는 그 하복부의 위치인 A4번, 5번, 6번, 8번 이 위치에 뜸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새끼손가락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온 지점인 F6번을 관리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A4번, 6번, 8번, F6번이 손바닥의 위치가 되죠. 자, 그러면서 손등에서는 B4번 자궁과 관계 있는 위치라고 그랬어요. B4번의 위치와 B7번 이거는 자궁에서 이제 출혈이 조금씩 될 때 지혈구, 뜸 뜨는 위치로 아주 유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뜸을 여기다 떠주시는데요. 서암봉을 붙여도 좋고 뜸을 떠도 좋지만 뜸을 뜨실 때는 하루에 1 내지 2회 정도 떠주시겠고 손등을 뜰 때는 뒤지 않도록 접지를 2장씩 놓고 뜨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래서 유산 관리를 하게 되면 5개월 이후부터는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월 이후부터는 식욕도 당기고 체중도 불기 때문에 살트임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 9개월 돼서 살트임이 시작될 때 예방하면 좀 늦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예방을 하시는데 보통 살트임이 시작될 때는 피부 가려움증이 같이 동반되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오일이라든지 마사지 크림으로 좀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시면서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주로 이제 살트임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그 하복부 부위하고 허벅지 부위하고 유방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로
관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 부위가 살팀, 자, 하복부 부위는 A4번, 5번, 6번 이 부위가 되겠는데 옆으로 조금 넓게 쓰시라고 그랬죠. 이 부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 부위는 중지, 맨 1절과 2절 이어서 가운데점에서 양측방으로 중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소암뜸, 소암봉을 꾸준히 해주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살트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지 1절 과 2절 외측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암뜸과 서암봉을 이용해서 임신 초반부의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또 임신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조금씩 소량씩 자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이제 임신 중반기로 넘어갈 건데요. 임신 중반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이제 살이 많이 쪄서 비만이라든가 또는 그 임신 중독으로 가는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